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해마다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출생률이 낮다 보니 갈수록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올해는 50만 명 정도가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는 10년 전보다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참 급격하게 줄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10곳 중에 7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예 수능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를 교육 당국이 잘 다듬어야겠습니다. 네, 응시생 모두가 원하는 점수 얻기를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8일 치러졌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이었던 이날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장 앞 응원 열기는 없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일반 시민들의 관람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행사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온라인과 병행되면서 해외 참여는 더 활성화됐습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 개막합니다. 네, 이번에 치러졌던 수능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두 번째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첫 번째 수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후배들의 응원전도 사라져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올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생활 2년을 코로나19 사태 속에 보내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면서 수험생과 동행한 학부모의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 수능 시험장 분위기를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연제고등학교입니다.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서둘러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긴 코로나 상황에 피로감이 쌓인 수험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긴장한 마음 털어버리려는 듯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비대면 수업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긴장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능 시험장에 동행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쓰러운 듯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평소 실력 발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금 믿으면서 편안하게 어제는 평소처럼 보내고 잠은 조금 일찍 자고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동안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 부모도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많았었는데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호선 화이팅!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수능, 시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별 경쟁하듯 선배들을 응원했던 후배들의 응원 열기는 올해도 사라졌고 수험생에게 전해지던 따뜻한 차와 음료 역시 없습니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 체온 체크와 증상 확인은 필수가 됐습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와 자가격리, 유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올해 시험이 치러지는 교실에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만 종이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올해 수능 역시 수험생들의 수송 요청과 시험장을 착각한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늦잠을 자고 택시가 잡히지 않거나 수험장을 착각해 경찰 도움으로 이동한 수험생이 112 신고 기준으로 43건에 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속의 첫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한파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학생들도 이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며 보낸 수험 생활 마무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프라인 행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하루 6천 명의 사전 신청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서 과거처럼 행사장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모처럼 열린 게임 축제, 관람객들의 반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거웠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PC, 모바일 게임의 VR 게임까지 화려한 게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온라인에서만 진행됐던
국내 최대의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올해는 오프라인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참가 규모는 40개 국가 674개 업체, 부스 개수는 1,400여 개입니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현장 행사 규모는 지난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병행의 행사가 진행되면서 B2B 분야 등에서 해외 참여는 오히려 더 활성화됐습니다. 모처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을 만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마냥 즐겁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뭐가 많아가지고 일단 굉장히 좀 재밌게 놀고 있고요. 이제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단 생각만 하고 막상 가보진 못했는데 심지어 작년에도 오프라인 행사라 못 왔는데 이번에 애들끼리 와보니까 생각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텐센트 등 국내외 대형 게임 기업을 비롯해 국내 중소 게임 회사들의 신작도 선보입니다. 알트F4라는 기존의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을 정식 출시하게 되어서 이제 그 게임을 홍보차 가지고 나왔고요. 동서대학교 등 게임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 대학들도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졸업 작품은 항상 여기 지스타에 나와서 출품을 하고요. 그 외에 산학협력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같이 전시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스타 개막과 함께 부산의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게임 기업과 게임 개발자가 찾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7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게임 콘텐츠를 발굴해서 3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활성화해서 지역 게임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또 지스타를 중심으로 게임 축제회장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성을 강화하는 등 세계적인 게임 문화 도시로 부산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인명 강행 규탄대 발목 잡기 그만입니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골프 접대와 노조 탄압 등의 이유로 부적격 내용을 포함해 인사검증 채택 보고서를 박형준 시장에게 송부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시의회 인사검증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형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산하기관장 임명권은 부산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공사의 사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그 피해가 부산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의회가 협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부산시설관리공단 등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남아있어 시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상습 침수 오명 범람입니다. 바로 해운대구 센텀 지구의 이야기인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센텀 지구에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센텀시티 일원이 2021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해운대구는 국비 68억 원, 시비 79억 원, 구비 79억 원 등 225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후 2023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순원 구청장은 그동안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하수관로 개량과 준설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부산 마이스 산업 중심지인 센텀 지구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센텀 지구가 상습 침수 지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한일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동반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전 동행이 동명대 동명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전우환 동명대 총장과 마루야마 코우헤이 일본 총영사가 같이 걷는 한일, 서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했고 전우환 총장의 등화 갇힌 원행 이중 등 26점, 마루야마 코우헤이 총영사의 언양상화, 단금계 등 29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명대는 작품 판매 수익금은 모두 일본 관련 학문을 하는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동반자 관계라는 생각하에 문화적인 글도 있고 또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를 의미하는 글도 있고 또 한일 우리 역대 학자들이 좋아하는 글기 그런 글들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왜 벌써 크리스마스 얘기냐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축제죠. 제13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열립니다. 중구청은 지난 16일 부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조직위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축제 준비 상황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빛나라 부산을 주제로 용두산 일원과 광복로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북구 대천마을이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죠. 네, 자료 수집과 공모사업 선정까지 민관이 협력해 대천마을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료를 한데 모아 화명 기록관을 열었습니다. 박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성 터널 아래 자리 잡은 대천마을입니다. 금정산 줄기에서 발원한 물이 큰 냇물을 이뤄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간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낡은 간판만이 과거 마을이 있었던 곳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천천을 사이에 두고 있던 양달과 음달 두 마을 자리에는 현재 아파트 숲이 들어섰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2년간 대천마을의 과거 사진과 흔적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는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증축을 마친 화명이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화명 기록관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주민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하고 이제 서로 공감하면서 또 즐길 수 있는 마을의 역사를 전시를 하고자 이렇게 마을 기록관을 개관하게 되었고, 전시회에는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명동이 변화해온 모습과 마을 어르신들이 기록한 동네의 일상, 아이들이 남긴 그림과 사진 등이 전시됐습니다. 주민들은 내년에는 마을 이름을 주제로 기록관 한 켠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오는 20일 해운대구 대천공원 무대광장에서 소상공인 H마켓이 열립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통시장과 직거래 상인들이 재래식 장류와 떡 그리고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솔밭 예술마을 입주작가와 수공예 작가 등 20여 명은 목공예 작품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통기타 연주와 마술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경매 행사도 진행됩니다. 엄청난 도전이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잘 수 있다. 선생님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